SNS 철강TV 서정은입니다. 오늘은 4월 달에 저희들이 해상풍력 발전과 철강 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유승록 박사님과 제가 해상풍력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방문할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바와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 철강 산업에 대해서 유승록 박사님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도청을 방문하면서 이 해상풍력 사업이 매우 정부 주도고 정부 주도의 사업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발전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주도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프로젝트 자체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기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풍력 발전을 하면 그 안에 철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아마 철강 수요가 또 상당히 많이 유발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매우 정부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상당히 철강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리스크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사실 풍력 발전 사업, 풍력에 대해서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잠깐 어떻게 보면 붐이 일어나다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그게 붐이 확 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그때 풍력을 하겠다고 많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런 붐이 확 꺼지니까 또 다른 기업들도 전부 다 사업을 접고 그래서 사실 풍력과 관련된 산업 기반이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낙후된 그런 상황입니다. 각 국가들이 사실은 화석 연료에서 원자력, 풍력, 조력 이런 여러 가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어떤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보면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만이 아니고 그렇죠. 매우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지금 환경 문제, 특히 환경 문제가 사실 세계적인 화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환경 문제를 사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할 거냐는 정부의 의지의 문제겠죠. 근데 해야 된다는 것만은 당위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이든 국가든 다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든 이제 해상풍력 발전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쭉 각 기업들 방문하면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걸 보면 철에 대부분 다 철로 만든 제품이라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상당 부분 철강 수요가 유발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믿어 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일부 또 사람들은 철강계 유발 양 자체가 수요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철강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롭게 새어나는 분야를 모든 철강 업체들이 시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100만 톤이든 200만 톤이든 양의 크고작기를 따지기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의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철강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전체 어떤 생태계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우 또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제는 상대적으로 또 좀 고부가 그렇습니다. 제품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그냥 풍력 발전을 몇 개 세운다. 그게 어느 정도 철강 수요가 유발된다는 이런 아주 단편적인 계산만 가지고는 가치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그러한 강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바다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에
사실 바닷물에 녹이 잘 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녹 쓰는 게 사실 녹을 안 쓸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내식 강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사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위에 터빈 자체가 발전기 자체가 거의 5메가짜리인데도 200톤 예, 200톤 가까운. 200톤 가까이 되니까 그걸 항상 집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바람이 계속 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강도도 높아야 되고. 그것도 또 육상에서 해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더 정말 견고한 구조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환경적인 조건이 훨씬 나쁜 거죠. 물 속에 있어야 되고 또 해풍을 항상 맞아야 되고 뭐 소금물이 계속 그 소금기가 있는 그런 해풍을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력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에너지 정책으로서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 이런 것도 상당히 배경에 깔려 있을 수 예, 있고요. 예.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제 추진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일단 신안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미 상당한 그 정부가 이미 사업 계획을 발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진됐을 때 과연 이런 이제 철강 수요가 유발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일부 업체들이 상당히 그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기사에 보면 돈은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그 과실은 전부 외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쪽에 풍력 사업의 주체가 터빈 업체나 그렇죠. 이런 데가 있고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해외에 그렇습니다. 많고 지금 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업체의 실적은 거의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풍력 발전을 이제 터빈을 공급했었고 해외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풍력과 관련된 다양한 그 소위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사업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아주 그 정부가 강력하게 설령 그런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과정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결국 해외에 대부분 누출될 가능성이 많다. 뭐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한 발전 프로젝트, 특히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단지를 설계하고 또 어떤 터빈을 어느 규모의 터빈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은 그 외국 회사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거의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그런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외국 기업들이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꼭 우리나라 뭐 부품 업체들이든 철강 업체들이 거기에 납품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업체 그 엔지니어 업체들은 사실은 그 발전소 자체에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공급하는 그러한 소재 업체, 뭐 부품 업체들을 이제 고르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두산중공업을 가봤지만은 막 정말 참 그 미래를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전남에서 하는 그 신한 프로젝트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 업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보면 가장 중요한 터빈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8메가와트가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메가와트를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8메가와트를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세계에서는 상용화되어 있는데 10메가와트는 개발 중이고 8메가와트는 상용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8메가와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그 만약에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그걸 발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느 업체를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국가 프로젝트고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해상 풍력이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보다 한 10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우리나라 업체들도 해외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관련 업체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아직 우리나라가 풍력 산업 자체가
뭐 사장님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그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 유치산업 우리가 보통 이제 유치산업이라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치산업 보호 차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국가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국내 프로젝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져야지 주어져야 된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무한정 또 끊임없는 지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택의 문제고 이제 그러한 비용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게 경쟁력 없는 설비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면 아무래도 발전 비용이 단가가 높아가게 되고 그것은 또 일반 국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산업을 키울 때 그게 어떤 전후방 연관 효과를 다 고려해서 단순한 그 어떤 그 전력 비용 혹은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그 우리 국내 업체들을 성장시킴으로써 전후방 효과를 보면 그게 무엇이 이익인지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풍력 발전 사업 같은 거는 제가 이래 보기에는 정말 관이 일정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궤도 진입이 어려운 산업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걸 믿고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철강 입장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다분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에너지 정책이 이게 또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지금 2030년까지 8기가와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내년 되면 또 정부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그 이전에 했던 정부의 정책을 다시 재심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럼 기업들은 그때까지 준비했던 것들 거기에 따른 투자 비용들은 전부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어떤 정책적 일관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정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또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산업이 주로 이제 아까 터빈이나 블레이드 이런 쪽이 이제 핵심 기술이고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이 사업을 주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주도하는 기업이 국내는 다소 이제 이쪽은 취약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중간이 상당히 취약하니까 설령 해상풍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철강 수요까지 국내에서 과연 유발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철강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거 믿고 지금 우리가 해상풍력과 관련된 철강제를 투자하랴? 해서 미래가 있나? 이런 데 대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처음 그 터빈부터 블레이드, 그다음 발전 제너레이터 그런 터빈부터 시작해서 하부 구조, 타워 하부 구조까지 사실 일체로 사실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부품 업체들, 이 전체가 이 서플라이 체인이 견고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바람의 조건이 저 유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실 유럽에는 바람 세기도 그렇고 또 바람의 안정성도 그렇고 사실 바람의 질 품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저 유럽 쪽에서는 지금 풍력의 그 이용률이 최고 한 50% 정도까지 나온답니다. 바람의 질이 그만큼 좋은 거죠.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 때는 태풍같이 막 바람이 불고 또 봄에 안 불 때는 거의 안 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용률을 뭐 30%에서 35% 사실 내기도 참 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의 해안 조건에 맞는 그런 터빈 또 필요한 거죠. 앞으로 뭐 1000기, 1500기 정도 뭐 지을 것 같은데 그런 국내 조건에 맞는 그런 효율성 높은 그런 그 터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생태계도 그에 맞춰서 관련 생태계를 꾸려서 나가야지. 그냥 지금과 같이 지금은 사실 개인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주받고 뭐 이런 걸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경쟁력 뭐 하부 구조든 타워는 사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한국형 터빈, 해상 풍력 발전기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국내 그 포스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약간 이 이제 해상 풍력이 고급 강종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해양 플랜트와 관련된 기술이 꽤 축적이 돼 있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조금 이쪽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사실 포스코가 제일 앞장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양 플랜트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히 고급강, 구물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 왔었고 거기에 공급했는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부 구조는 해양 구조물, 일종의 해양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존에 있던 해양 플랜트에 들어갔던 그러한 강종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상 풍력 사업이 결국은 이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해양 풍력 발전 사업이 상당히 철강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이 스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견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막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세미나가 사실은 포스코 철강제에서 실제로 해상 풍력 발전까지 그렇죠. 이 전체를 모든 이 스플라이 체인에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좀 정보 시장에서 규합을 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러한 지금 많은 업체들이 관련 업체들이 그러한 걸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터빈부터 그 다음에 그 타워 하부 구조, 그다음에 터빈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업에서 하나의 세트,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기술 개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내 철강 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우리가 4월 달에 개최하고자 하는 이 세미나가 정말 이 철강과 풍력을 연결하는 전체에 있던 스플라이 체인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